네, 안녕하십니까. 추영계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그 적분법의 두 번째 강의 이제 정적분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한번 봐볼 겁니다. 저번 시간에 부정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은 구간을 적분시킬 때 부정적분이라 했었죠. 네, 우리가 정적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제 구간이 딱 정해져 있을 때 걔네들 적분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정적분의 원리가 될 건지 한번 볼 건데, 정적분 중에서 얘네들 보시면요. 이렇게 곡선의 넓이가 있는데, 이게 곡선의 넓이가 있는데, 제가 거기서 A 여기서부터 B까지 여기까지의 넓이를 구하고 싶대요. 근데 보면 곡선의 넓이는 사실 구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곡선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걔네들 곡선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식의 아이디어를 생각할 거냐면요. 이렇게 n등분을 쪼갤 거예요. A서부터 B까지 이렇게 n등분을 쪼개게 되면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 앞에 점을 높이로 잡든 뒤에 점을 높이로 잡든 상관없이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무수히 쪼개는 거예요. 무수히 쪼개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사각형의 개수가 무수히 많아질수록 어떻게 됐어요? 점점 이렇게 한 점으로 이렇게 하겠죠, 점으로. 그러면 걔네들이 여기 생기는 이 오차들이 어떻게 돼서 굉장히 작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사각형으로 쪼개서 구하는 방식을 일명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분구조법이라는 말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구분구조법의 정의부터 먼저 확인 한번 해볼 건데요. 보시면 어떠한 도형 몇 개를요 이렇게 작은 직사각형으로 무수히 많게 쪼개가지고 더하는 방식을 구분구조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요 어떤 것을 좀 해볼 거냐면요. 그럼 그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뭘 할 수밖에 없는 얘네들을 무수히 쪼갤 수밖에 없어요. 그 무수히 쪼개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가로 먼저 지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가로를 먼저 지정할 겁니다. 가로 지정. 네, 가로를 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얘네 보시면요. 여기 있는 A서부터 B까지를 먼저 n등분을 시켜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로 지정은요. B-A를 어떻게 하냐면 n으로 쪼개는 게 바로 첫 번째 가로 지정이 될 것이고요. 걔네들을 제가 x의 변화량에 의해서 얘네들 뭐로 잡을 거냐면 델타 x라고 한번 잡아볼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쓰냐면 델타의 x라고 잡아봐도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무엇을 할 거냐면 이제 세로를 지정을 해볼 거예요. 세로를 지정할 건데 세로 지정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세로를 지정해 볼 건데 세로를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은요. 얘처럼 높이를 뒤로 잡아서 이렇게 만들어도 직사각형이 만들 수가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되냐면 이게를 높이를 앞으로 잡아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잡아도 직사각형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정하는 방식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거를 지정으로 잡게 된다면요. 얘네들을 F에다가 A에다가 델타 X를, 그러니까 얘가 여기 있는 값이 A 플러스 델타 X면 여기 있는 이 값이 바로 뭐가 되죠? A 플러스 2 델타 X가 되죠. 이런 식으로 계속 점점점점 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F에다가 A 플러스 뭐가 되냐면 K에다가 델타 X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걔네들의 이제 직사각형의 가로하고 세로를 곱한 다음에 더해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로 델타 x하고 세로 f에 a 플러스 k 델타 x를 곱한 다음에 걔네들을 1부터 n까지를 합하는 거죠. 그 합하는 식을 이런 기호를 쓰게 됩니다. 시그마라는 기호. 그래서 k가 1부터 n까지 붙이게 되면 얘네들은 1을 집어넣고 2를 집어넣고 3을 집어넣어서 n까지 집어넣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네들 그래서 다시 한번 쓰게 되면 이건 뜻이에요. 어떤 거냐면 시그마의 k가 1부터 n까지의 a의 k란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1을 집어넣는 a1, 2를 집어넣는 a2 해서 마지막 어디까지 하냐면 n을 집어넣는 an까지 합한다는 뜻의 기호거든요. 그래서 걔네들도 이런 식의 기호를 쓴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무슨 뜻이냐면 직사각형도 유한계의 직사각형을 구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걔네 앞에다가 이제 뭐를 붙일 거냐면요. 리미트를 붙일 겁니다. 왜? 무수히 많이 쪼개야 되기 때문에요. 리미트를 붙이게 되면 걔네들이 무수히 많이 쪼개게 되면 마치 뭐와 똑같아요. 이렇게 선 끼기 더하는 거 똑같죠. 그럼 마치 얘네들은 뭐와 똑같냐면 A서부터 B까지의 넓이를 구하는 거 똑같죠. 걔네들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인테그랄의 A서부터 B까지의 fx dx라고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의하는 직사각형을 구한 다음에 걔네들의 무수한 합을 뭐라고 하냐면 인테그랄 A서부터 B까지의 fx dx라고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바로 일명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적분의 정의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용어도 먼저 한번 보시게 되면
얘네들을 이제 정해져 있는 구간에서 적분한다 해서 정적분이라고 해요. 정적분이라 얘기하고 우리가 부정적분은 뭐라고 했죠? indefinite integral인데 정적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definite integral이라고 합니다. 얘기하고 여기 있는 구간에서 이 A 값을 뭐라고 하냐면 하한이라고 얘기하고요. 하한. 이 B 값을 뭐라고 하냐면 상한이라고 얘기합니다. 얘네들은 기본적인 용어이기 때문에요. 같이 한번 용어적인 면만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는 정적분의 정의를 이런 식으로 보통 정의는 안 해요. 뭐냐면 저희 그 해석학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식으로 좀 정의를 먼저 합니다. 수프림하고 인프라는 얘기로 정의를 하는데 그건 나중에 우리가 그 해석학에서 보면 좀 더 정확하게 배울 수가 있거든요. 이제 거기서 먼저 보시게 되고요. 우리가 오늘 기본 수학에서 보는 것은 적분에 대한 계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구분구조법의 정의를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